10년지기 친구랑 손절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그 수저를 탁 이렇게 내려놓더니 내가 초코빙수 싫다고 했잖아. 답답하다고. 항상 쓰는 체크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놈의 남자친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근데 제가 썰만 풀면은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말도 잘 못해서 썰 푸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컨텐츠거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 썰은 그래도 조금 알맹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20대 초반에 손절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20살 초반 때까지 친했던 친구거든요. 15년지기, 16년지기 친구랑 손절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아닌가? 15년지기 친구, 20년지기 친구 이런 기간이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너무 깨닫게 해준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에 대한 가치관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과거부터 얘기를 해봐야 돼요. 좀 친구들 성격을 잘 받아주고 화도 안 내고 소심하고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저를 되게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친구도 저랑 친구였지만 저를 약간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 무리 안에서 되게 공주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딱 그런 친구였고 약간 시녀 부리듯이 대하는 그런 친구들 아시죠?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잘 삐지고 잘 토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맞춰줘야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학교라는 과목 자체가 친구를 내가 막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야. 이 친구랑 손절하고 이 친구랑 안 다니고 싶다고 그게 되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모두들 학창시절에 알다시피?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더 심했고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고등학교 때부터 성격이 좀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의 그런 애기짓 말도 안 되는 그런 토라짐 이런 거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되면은 다 머리가 좀 크잖아요. 옛날 같은 성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친구들이 있어. 내가 성인이 됐는데 이것 봐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나한테 기어오르지? 이런 게 내재적으로 마음속에 담아있단 말이야, 그 친구들은. 근데 그게 존나 꼴받아. 나는 꼴받아 그게. 내가 한번 고등학교 때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친구랑 완전 손절을 했는데 나를 부리는 친구가 나보다 우위에 있고 무섭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손절을 하게 되면은 아쉬운 건 얘인 거지. 공주들이 더 아쉬워한다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도 저한테 먼저 사과를 했고 1년 만에 다시 친하게 지냈습니다. 20살 초반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저랑 이 친구랑 또 한 명의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어서 서브웨이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저희가 한 8시쯤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다른 친구랑 저는 한 8시에 딱 도착을 했고 그 친구는 5분 일찍 도착을 했거든요. 다른 친구를 B라고 하고 공주 같은 성격의 그 친구를 A라고 할게요. 저랑 B랑 8시에 도착을 했으니까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서브웨이 안을. A가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A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면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도 저희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 또 삐졌구나 이 생각을 하고 A한테 항상 당해왔던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PTSD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B하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B는 옛날과 다르지 않게 5살 애기 다루듯이 달래주는 거예요. 어떻게 달래주냐면 엄마가 애기 달래듯이 우리 애기 왜 그럴까 이런 느낌으로 달래주는 거예요. 20살 초반 애한테 우리 애기 왜 그럴까?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이거 먹을까? 이러면서 유아태행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둘 다. 그 모습을 보고 존나 현타가 오는 거야. 아직도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그러다가 A가 B의 끊임없는 구애로 기분이 풀렸나 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풀렸으니까 뭐 상관없지 하면서 저도 똑같이 말을 하고 그러고서 잘 끝났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기가 빨리는 거예요. 얘는 만날 때마다 이러는 걸까? 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정이 떨어졌어요. 이 서브웨이 사건 말고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면 저랑 A랑 둘이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놀고 있다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설빙을 가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한테 뭐 쏘거나 뭐 사주고 이런 걸 좀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A한테 빙수를 사주게 됩니다. 저랑 얘랑 입맛이 너무 달라요. 저는 초코빙수파였고 걔는 망고빙수파였던 거예요. 얘가 망고빙수를 먹고 싶다 했어요. 근데 나는 초코빙수가 먹고 싶은 거야. 난 초코빙수가 더 좋은데 너가 먹고 싶으면 너가 망고빙수 먹자 이러니까 아니래. 너가 사는 거니까 그냥 초코빙수를 먹지. 그래서 너 정말 괜찮아?
내가 초코빙수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걔가 아무런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자기 초코빙수 먹어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초코빙수를 시키게 됐거든요. 걔가 한두 입 먹더니 갑자기 그 수저를 탁 이렇게 내려놓더니 아, 내가 초코빙수 싫다고 했잖아, 답답하다고 이러면서 승질을 내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당황한 거죠. 그때 저는 한숨을 쉬더니 핸드폰만 또 만지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열받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감정 낭비를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알바로 간간히 버티고 있는데 A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망고빙수를 시켜줄 테니까 금액의 반을 나한테 갚아라 라고 했었거든요. 핸드폰 이렇게 만지고 있었다 했잖아요. 해맑은 표정으로 진짜 시켜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돈이 별로 없고 내일 어디 간다. 그래서 너가 돈을 나한테 입금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1시까지 갚기로 했어요, 다음날. 근데 연락이 없는 거야. 1시가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야.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받아. 얘가 일부러 그랬든 일부러 그러지 않았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내 말이 기뚱으로 하나? 엄청난 문자 테러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카톡이랑 엄청난 문자 테러를 하다가 저도 지쳐가지고 안 했거든요. 한 4시쯤이었나? 그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고 있느라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내 약속도 안 지키고 여태까지 잤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자기 여태까지 잤다는 거예요. 4시까지. 아, 화가 나는 거야. 얘 태도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친구랑 관계가 소홀해졌다가 다시 사이가 좋아지게 되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술 먹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먹고 싶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걔가 오늘 먹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기기 이러길래 아 그럴까? 이러면서 만나기로 했어요. 1차로 되게 저렴한 술집을 가게 되거든요. 걔가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남자친구랑 여행을 가는데 돈이 없다. 너가 좀 빌려줄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술값 낼 돈도 약간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보통 때 같았으면 애초에 나를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돈도 없으면서 나랑 술 먹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싸운 지 얼마 안 됐었기도 했고 이런 감정 낭비하는 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너무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차는 네가 사고 2차는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차가 한 18,000원? 이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친구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생각을 하고 2차를 가게 됩니다. 2차를 갔는데 제가 약간 술을 잘 못 먹는 스타일이었고 A가 술을 되게 잘 먹었어요. A는 거의 만술이에요. 걔는 거의 취하지 않는다 보면 되거든요. 술 먹기 전에 나는 술을 잘 못 먹고 잘 취하니까 적당히 먹고 집에 가자 이러니까 알겠대요. 일단 술을 먹었으니까 저도 알뜰딸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정신이 혼미해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먹고 계속 먹고 하다 보니까 걔가 주는 대로 다 받아먹게 된 거야. 나도 그랬으면 안 됐는데 이게 사람이 먹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제가 거의 필름이 끊길랑 말랑 이랬었거든요. 아, 나 이제 못 먹어. 더 이상 못 먹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먹어 이러면서 또 주는 거야. 근데 아, 진짜 못 먹겠다고 막 이러는데 계속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자꾸 음식이랑 술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아직 그만 시켜라. 이제 우리 다 못 먹는다. 그만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손을 딱 치더니 계속 시키는 거야. 지 맘대로. 내가 사는 건데 지 맘대로 계속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 그만해 이러면서 저는 헤로헤로 걸었으니까 그러다가 필름이 딱 끊겨버린 거야. 그만해 이러더니 그만해라고 한 말밖에 기억이 안 나. 그만 시켜. 그만 먹을래 이러면서 술 취한 저를 케어를 해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탄 건 기억이 나요. 또 필름이 끊겨서 잤는데 중간에 일어나니까 걔가 이러는 거예요. 카드 이러길래 카드 없는데 막 이랬죠. 그러니까 걔가 카드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 중간에 깼을 때 이렇게 카드를 주니까 아씨 이러면서 빨리 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를 막 떼하듯이 그랬거든요. 근데 뭐 제가 필름이 끊겼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 필름이 끊기고 집단에는 힘들었겠죠. 저를 케어하는데. 그러고 나서 저도 집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내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약간 그런 습관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물건을 좀 잘 잃어버려서 술 먹거나 어디 가거나 여행 갈 때 항상 물건을 체크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지갑이랑 이런 데 다 확인을 했거든요. 항상 쓰는 체크카드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카드가 없지? 이 카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혹시나 누가 내 걸 주워가지고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결제 내역을 확인했거든요. 그 내역을 보니까 술집에서 쓴 내역이 찍혀있고 택시비가 찍혀있고 내가 쓰지도 않는 돈이 딱 찍혀있는 거야. 9천 얼마짜리 그 편의점에서 쓴 내역이 있고 그 택시비도 그 술집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데 5,000원밖에 안 해요. 18,000원 이렇게 찍혀있는 거야. 금액이. 술값도 거의 7만원 가까이가 찍혀있는 거예요. 그날 쓴 돈이 거의 10만원이 다 돼가는 거예요. 난 이렇게 많이 쓴 적이 기억이 없는데 내가 술 취해서 기억을 못하는 건가? 일단은 카드를 찾아야 되니까 걔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너 잘 들어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혹시 내 카드를 못 봤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못 봤대요. 나 택시에서 너한테 준 기억이 있는데 너한테 내 카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 카드를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자기 집 갔을 때는 그 택시비를 자기가 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택시비가 17,000 얼마가 찍혀있는데 자기가 낸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알겠다 하고 끊었어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딱 봐도 지가 카드를 가져가 놓고서 너한테 아니라고 거짓말 친 거라고. 그리고 쓸값도 그렇게 많이 쓰고 택시비도 그렇고 다 걔가 쓴 거다. 편의점에서 쓴 것도 다 걔가 쓴 거네. 이 개씨만 년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이 개씨만 년 이러면서 아니 설마 엄마 술값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취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택시비는 택시기사가 삥삥 돌아간 거겠지. 이런 편의점은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닐까? 이러면서 제가 다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휴 이러면서 친구 편 들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래요. 맞는 말이지만 그 친구를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얘가 설마 그런 짓까지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카드 정지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그 친구한테 감정이 안 좋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 A를 저희 집에 데려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예의잖아. 근데 저희 엄마 보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삐져있는 표정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좋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자기 딸도 안 그러는데 남의 딸이 와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나도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해. 제가 항상 집에 들어가기 전에 A한테 항상 세뇌를 했어요. 우리 엄마는 인사를 안 하고 예의 없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 들어가면 인사를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우리 엄마 그런 거 안 좋아한다. 인사 꼭 해. 인사 꼭 해. 이러면서 항상 그 말을 주문처럼 걸고 나서 저희 집에 항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긴 하더라고요. 인사를. 근데 그런 점뿐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 저한테 하는 행동 맨날 삐지고 이런 걸 엄마가 좀 많이 보고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운 적도 몇 번 있어서 되게 안 좋게 봤어요. 그 친구를. 항상 저한테 너는 걔랑 친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의 말이 참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너 당장 지금 카드 내역서 들어가가지고 편의점 명칭을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결제를 하면 그 카드 내역서에 어디서 썼는지 이게 뜨거든요. 땡땡땡땡 편의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땡땡땡땡 아파트에 있는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A집 근처 아파트거든요. 당장 그 편의점 가서 CCTV를 보자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편의점 가는 길에 A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뭐 카드 찾았냐 뭐 어쩌고저쩌고. 아 카드 내역서 보니까 거기 편의점 명칭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뭐 CCTV를 보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잘 찾고 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랑 상관이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얘를 좀 의심한 게 약간 미안해지는 거예요. 편의점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에 어느 순간 카톡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어제 술 취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없다고 했잖아. 이러니까 아까 숙취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찾아보면 너 카드가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쓴 걸 수도 있다 편의점에서. 만약에 나였으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알겠어. 내가 편의 CCTV 보고 확인할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진짜 가져간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것 같아. 나도 어떻게 기억이 잘 안 나. 카드 나한테 있는 것 같아. 카드 맞아. 카드 나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이렇게 자백을 하더라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CCTV를 보게 됐거든요. 정말 과간인 게 자기 입으로 술 취했다고 했잖아요. 걔가 진짜 취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이 핫바 골랐다가 내려놓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하고 과자 하나 꺼냈다가 다른 거 꺼내고 그러고 나서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제 카드가 딱 보이는 거예요. 파란 색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CCTV에서. 얌전히 기다리면서 결제를 하고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하고서 나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취한 사람의 태도입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A한테 보냈죠. 너 이게 뭐냐. 당장 우리 집으로 뛰어와라. 안 그러면 너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 약간은 협박 아닌 협박을 했거든요. 진짜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 지금은 남자친구랑 여행 가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놈의 남자친구! 그놈의 남자친구! 지금 그놈의 남자친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놈의 남자친구 때문에 나한테 돈 빌린다고 하면 2차 가가지고 내 술값 존나 덤태게 씌우고 남자친구가 뭐길래 씨발. 알겠어. 남자친구랑 여행 끝나면은 당장 튀어와. 다음날 있었어요. 이제 A가 저희 집에 왔죠. 저희 집 1층에 그 복도 그쪽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걔가 오자마자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술값도 내가 시키지 말라고 한 거 기억이 나는데 일부러 시킨 거 아니야? 너 택시비는 뭐야? 아무리 많이 나와도 5,000원, 6,000원이다. 근데 만 얼마 시켰던 거 뭐야? 네가 쓴 거 맞지? 택시비도 제 돈으로 긁었다는 거예요. 걔 열받더라고요. 너는 왜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한 거냐? 자기도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계속 얼버무리다가 제가 계속 쪼아댔어요. 알바를 안 하고 있어서 돈이 없었다. 그래서 너 돈은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야 방구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너는 돈이 없으면은 아무 사람 돈이나 훔쳐가지고 막 쓰냐. 다른 친구들 돈도 훔쳤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돈밖에 안 훔쳤대요. 그럼 넌 왜 내 돈만 훔친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너 솔직히 얘기해라. 너 나한테 왜 그랬냐. 너 솔직히 얘기 안 하면 바로 경찰에 달려가겠다. 그것만은 제발 참아달라고. 미안하다고.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봐줄 수도 있다. 빨리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빙수 사건 때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요. 복수 아닌 복수를 했던 거예요, 저한테. 얘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옛날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집 체중계도 네가 가져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집 체중계가 없어졌었거든요. 이 체중계가 없어진 날이 이 친구가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없어졌어요. 엄청 큰 그 거북이 등따시만한 그런 가방을 메고 왔거든요. 딱 봐도 체중계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였어. 그래서 내가 걔한테 물어봤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인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너 솔직히 말 안 하면 끝이다. 너 경찰서에서 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체중계도 자기였다고. 자기가 훔친 것 같다고. 아, 브라보. 대단해. 멋지다, 연지다. 심지어 전에 돈도 한 번 없어졌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걔인 것 같아요. 걔가 있을 때 없어졌거든요, 돈이. 존나 열받아가지고 제가 막 설교를 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걔랑 갑자기 깊은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저랑 오래된 친구 사이였지만 깊은 얘기를 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한테도 자기 속내를 얘기하는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집안 사정 같은 거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물론 그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죠. 저도 별로 안 궁금하고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친구 관계에서. 저는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친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봤으니까 그 친구의 가정사를 당연히 알고 있었죠. 지금은 친구가 아니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걔가 아빠가 새아빠예요. 자기가 돈이 없었을 때 새아빠랑 한번 싸웠었대요. 근데 새아빠가 겁나 싫고 너무 짜증나고 증오스러워서 새아빠 돈 20만 원을 자기가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훔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엄마한테 들켰대요. 엄마한테 한번 혼났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새아빠가 졸라게 싫어서 돈을 훔친 거면 나도 졸라게 싫어서 내 돈도 훔친 거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그러면 너가 여태까지 훔친 사람 내역은 나랑 니네 새아빠밖에 없었던 거네? 이러니까 그렇대요. 그렇게 말이 되면은 너는 내가 졸라 싫어서 돈을 훔친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가 당황을 하는 거야. 아니라고 손살을 치면서. 근데 왜 너가 졸라 싫어하는 새아빠랑 내 돈을 훔쳐? 다른 애들 돈을 안 훔쳤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짜증나는데 뭐 어쩌겠어요. 너를 믿어볼게 이러면서 걔랑 화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걔한테 편의점에서 썼던 9천 얼마만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좀 저희 관계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좀 저를 어려워하게 되었고 저는 좀 기고만장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뭐 만나고 막 놀고 이러면서 어쩌다 보니까 손절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랑 화해하면서도 조금 꺼림칙했던 게 제가 버스를 타고서 가고 있었는데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에 걔가 앉아있는 거예요. 에이야 막 이렇게 손 흔들었는데 걔가 저를 발견하더니 막 이러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거야. 어디 가는 길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잘 가 이러면서 버스가 출발하니까 저도 갔거든요. 그러다가 뒤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개정색을 하면서 저를 야려보고 있는 거예요. 더 오래 못 가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진짜 오래 못 갔고요. 그러고서는 끝나게 되었답니다. 특히 이런 공주 같은 성격을 가진 소유자들 있잖아요. 조금만 안 받아줘도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감히 네가?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지? 이 세상에서 어떤 여자가 시녀가 되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엿먹으세요.